안녕하세요. 자, 8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조건연산자에서 끊었었는데, 이 조건연산자가 의외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쉬시라고 또 강의를 중간에 끊었습니다. 자, 조건연산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좀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강의를 갖다가 상당히 천천히 하고 있죠.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급적이면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라는 언어를 갖다가 처음 공부하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책을 보시지 않으신 경우에 그냥 제 강의만 듣고 따라오시는 경우에 오히려 이 강의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이 강의가 조금 더 빨리 나가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진도 있게 나가면 좀 덜 지루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해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습득하는 게 빠르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강의가 조금 약간 속도상으로 약간 지루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사실은 축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처음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물론 이게 포인터 배열로 들어가서 계속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 이해를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축복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이 강의가 약간은 조금 빨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사실은 저도 빠른 강의를 하는 거는 오히려 쉽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상에서는 말이 좀 빠른 사람이다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걸 다 누르면서 천천히 일부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포커스를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느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래봤자 시간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니까 매번 강의당 그래봤자 5분에서 10분 이상씩 차이 안 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강의 스타일은 제가 이 인터넷 강의상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형태로, 특히 이 C 언어를 강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나갈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조건연산자 내용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 조건연산자는 우리가 흔히 사망연산자라고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다른 일반적인 연산자, 즉 피연산자가 하나나 둘인 일반적인 연산자들과 달리 피연산자가 3개예요. 그래서 이걸 사망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의 기능은 저는 일단은 if, else문을 간결히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물론 이 사망연산자와 if, else라는 문 자체는 기능적으로 많이 흡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건연산자는 조건연산자의 기능대로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조건연산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이게 바로 조건연산자의 구성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제가 다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산자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대개 보면은 연산자들은 2개의 문자가 붙어서 생성이 되는 연산자들도 이렇게 붙어 있죠. 떨어져 있지는 않죠. 근데 얘는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연산자를 3개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음표 옆에는 조건이 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콜론 왼쪽 오른쪽에 2개의 문장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 true인 경우에는 A라는 문장을 실행 및 반환하고요. 이 조건이 false인 경우에, 즉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B라는 문장을 실행 및 반환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A나 B라는 위치에 여러 가지 문장이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 10, 상수 20이라는 값이 왔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조건이 만족이 되면 10이라는 값을 갖다가 반환하라라는 소리예요. 20이라는 값이 왔다. 그럼 이 20이라는 값을 반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실행할 A라는 위치에 어떠한 문장이 와 있다. 그럼 그 문장을 실행하고 얻게 되는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반환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 이 예제를 보기에 앞서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첫 번째 이 위치, 얘가
true인 경우에,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얘를 실행하고, 얘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 얘를 실행하라라는 의미죠. 그럼 예를 들어서 y가 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y는 5다. 이것은 0보다 작다가 아니기 때문에 0보다 크죠. false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니까 20이라는 값이 반환되어서 x를 초기화할 거다라는 거죠. x에 대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x는 20이 될 거라고요. 자, 그럼 요거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거고요. 자, 요거 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는 보니까 10이라든가 20과 같은 상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연산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역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y가 10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y는 10, 0보다 크다. true죠. 성립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실행 및 거기서 얻어지는 값을 반환, 즉 a 곱하기 b의 결과값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반환해서 x에다가 대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상황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다양한 형태의 조건연산자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를 이 예제를 통해서 3_OP-C라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3_OP-C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할 코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요것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니까 x가 0보다 작다면 CP는 캐릭터형 변수죠. 마이너스라는 문자를, 그것이 성립하지 않으면 플러스라는 문자를 집어넣어라 라는 문장이죠. 자, 이해되셨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CP가 플러스인 경우에, 자, CP라는 변수가 플러스 문자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바로 옆에 등장하는 printf 함수를 호출을 하고, 만약에 플러스가 아닌 경우엔 그 다음에 오는 컬런이죠. 컬런 뒤에 오는 printf 문장을 실행하라라는 자, 의미가 됩니다. 그죠? 자, 읽을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우리가 한번 잠시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printf 함수로 호출하려고 해요. 첫 번째 문자열 전달을 하죠. 두 번째 인자를 전달하려고 해서 봤더니 뭐가 존재합니까? 사망연산자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아, 사망연산자가 왔으니까 이 연산 결과를 printf 함수에 인자로 전달을 하라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요. printf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사실은 얘가 먼저 실행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뭘 하라는 거죠? 자, 얘를 실행하게 되겠죠. 즉 마이너스 1에다가 x값을 곱한 결과값을 반환해라. 근데 그 반환한 값은 어떻게 될까요? printf 함수의 인자로서 전달이 되겠죠. 자, 이 인자로서 전달이 된다라는 게 사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막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즉 9장에서 함수 호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그때 가면 요게 조금 더 명확히 보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엮어드리는 대로 말로 표현만 가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실행 결과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프로그램의 흐름을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변경시킬 때 쓰는 두 가지 아주 유용한 문장이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break고 또 하나가 continue입니다. 자, break나 continue와 같은 문장은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스위치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는 또 이제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break와 continue는 반복문 내에서 사용이 돼요. 그럼 반복문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죠? for, while, do while. 이러한 반복문 내에서 반복의 흐름을 갖다가 변경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break와 continue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while이라는 반복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반복문을 보니까 조건을 갖다가 그 반복의 조건을 갖다가 확인하는 위치에 1이라는 값이 와 있죠. 1은 얼마라고요? true입니다. 항상 true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루프냐면은 무한 루프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런데 while이 반복하고자 하는 문장에 보니까 자, if 만약에 0보다 작은 경우에 continue라는 문장을 실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continue가 지니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막 실행을 하다가 if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if문의 뒤에 이어서 또 중괄호 내에 아마도 여러 가지 문장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continue라는 건 어떤 의미를 지냐면은, 자, 이 while이라는 반복문을 빠져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continue, 이어서 하라. 즉, 말을 좀 앞에다가 또 붙여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을 건너뛰고 이어서 진행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넘어가라라는 거예요. continue, 건너뛰라라는 거죠. 넘어가라는 겁니다. 즉, 나머지 부분, 즉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장이 계속 있을 텐데, 그거는 x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건너뛰고 다시 조건 검사하러 올라가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브레이크라는 문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즉 x가 0보다 작으면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문장을 감싸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반복문을 건너뛰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건너뛰라라는 얘기보다는 빠져나와라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따라서 만약에 while문은 지금 반복 무한루프를 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브레이크, 그 순간 그냥 바로 탈출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continue는 나머지를 건너뛰고 다시 조건 검사하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을 할 거고요. 반복문을 진행을 할 거고, 자, 브레이크문은 나를 감싸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반복문을 그냥 건너뛰라라는, 그냥 넘어가라라는, 다시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 탈출하라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skip 언더바 컨티다 c를 통해서, 자, 이 두 가지 문장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자, 순서대로 봐야 되겠죠. until 언더바 썸다 c와 skip 언더바 컨티다 c라는 예제를 같이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브레이크문이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갖다가 이해하기 좋은 until 언더바 썸다 c라는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썸과 num이라는 변수가 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요. while은 지금 조건문 안에 1이 와 있으니까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um이라는 값을 갖다가 썸에다가 계속 더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거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썸은 썸 플러스 num이 되죠.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줄여 쓴 거니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죠. 자, 그리고 만약에 썸이 5000보다 커지는 순간에 브레이크, 즉 이 while문을 빠져나와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빠져나왔을 때 썸 값은 얼마이고, 자, 루프는 몇 번 돌았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 num 값을 갖다가 지금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죠? 내가 1부터 순서적으로 계속 더하겠다라는 거죠. 1, 그 다음에 2, 3, 4 계속 더해 나가는데, 더하다가 5000보다 값이 커지는 순간의 값은 얼마이고, 맨 마지막으로 더해진 정수값이 얼마인지를 갖다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뭐 프로그램 구성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5000보다 커지는 순간에, 자, 이 while문을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냥 탈출해 버린다라는 거죠.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100까지 더하면은 5050이 나오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제를 제가 또 간결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통해서, 요 예제를 통해서 브레이크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kip 언더바 컨티다 c라는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은 뭘 하는 거냐면 i는 0부터 20보다 작을 때까지 i 값을 증가시키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키고 있어요. 그죠? 그럼 0부터 19가 될 때까지 이 루틴을 계속적으로 돌 겁니다. 자, 그런데 if 조건이 나와 있죠. i를 갖다가 나머지 연산 2 했을 때 0이거나, 즉 이거는 뭐죠? 2의 배수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5와 i를 갖다가 3으로 나머지 연산했을 때 0인 경우, 즉 3의 배수인 경우에는 그냥 건너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을 보니까 print f로서 i 값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출력을 하길 원하는데 무엇을 출력하기 원합니까?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가 아닌 정수값,
0부터 19 사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출력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조건이 만족이 될 때 continue, 이 printf 함수를 갖다 실행하지 않고 그냥 다시 넘어가서 i 값 증가시키고 조건 검사를 갖다가 한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ontinue와 break문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두 가지 예제만,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이 두 개의 예제만 머릿속에 있으면 헷갈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자주 쓰여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은 의외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조금 흔한 말로 좀 약간 조잡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상당히 유용합니다. 조건연산자, 사망연산자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컨티뉴문도 역시 상당히 그 사용 빈도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